여러분 안녕하세요. 5시간 투자에서 수능 한국사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조선의 정치사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2019년도 기출문제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 제목이 가이고 책 소개, 이 책은 조선시대 정치가인 땡땡땡의 일생을 정리한 것이다. 중종반정 이후 정계에 진출한 땡땡땡은 중국의 여시향약을 향촌사에 보급하고자 하였고 혈량과 실시를 건의하였다. 또 일부 훈구 세력에게 잘못 부여된 공훈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훈구 세력의 반발을 사게 되어 기묘사화의 원인이 되었다. 책 내용 보니까 여시향약 보급하려 했고 혈량과 실시 건의했고 그 다음에 기묘사화의 원인이 된 사람, 이 땡땡땡은 누구? 조광조네요. 조광조. 따라서 이 책의 제목은 조광조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요. 보기 볼까요? 1번 정도전 세왕조를 설계하다. 정도전은 고려 말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 그 중에서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리더 선예당상었고. 2번 김옥균 근대사회를 꿈꾸다. 김옥균이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 개화기 때 1884년 갑신정변의 주역이네요. 3번 최치원 혼란한 정치를 비판하다. 최치원이 누구죠? 그렇죠, 신라 하대 통일신라 말기 도당 유학생으로 당나라 유학하고 돌아와서 육두품 세력으로서 혼란한 신라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지식인. 4번 최승로 통치체제의 정비를 추구하다. 최승로는 고려 성종 때 유교적 통치체제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 5번 조광조 살림주도의 계획을 시도하다. 아이고, 정답 바로 나왔네요. 5번 정답. 조광조 살인파의 리더로서 개혁을 하다 훈구파가 일으킨 기묘사화에 희생된 사람. 5번 정답.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죠? 그렇죠, 이 문제는 조광조와 기묘사화에 대해 묻고 있네요. 이 기회에 조광조와 기묘사화뿐 아니라 조선시대 4대 사화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선 사화가 뭐죠? 사화가? 그렇죠, 조선 전기 훈구파가 살인파를 탄압한 정치적 사건을 사화라고 한다. 그 첫 번째 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관련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무오사화. 그 다음이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 윤씨 사건 때문에 발생한 갑자사화. 그 다음이 이번 문제에 나온 기묘사화. 중종반정 직후 살인파가 다시 대거 중앙정계에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 살인파의 지도자로서 혈량과 실시, 소격서 폐지, 여시향약 보급 등 개혁정책을 추진한 사람이 바로 조광조. 그러나 조광조와 살인파들이 위훈 삭제를 주장하자 훈구파들이 주초위왕을 조작해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를 사사시키고 살인파를 대대적으로 탄압한다.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 그리고 마지막 사화가 대윤과 소윤, 즉 외척 간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을사사화. 시험 보기 전에 최소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2020년도 기출문제네요.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지도가 나왔네요. 밑에 볼까요? 기역, 가 지역이 어디죠? 경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진을 몰아내고 개척한 육진 중 한 곳이다. 그러네. 세종 때 여진족을 몰아내고 새롭게 개척한 4군 육진 중에서 육진 지역이 바로 이 경원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동북쪽 국경지대. 기억은 옳은 설명 되겠고, 니은 나는 어디죠, 여러분? 찾아보니 부산이네요. 부산.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발해를 세웠다.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발해를 부산에 세웠죠.
만주 동고산 기슭 아닌가요? 예, 영 번지수가 틀렸네요. 니은은 틀렸고. 디귿 다는 어딘가요? 오, 울돌목, 명량 이렇게 돼 있네요. 진도 바로 앞이네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적군을 크게 무찔렀다. 아하, 명량대첩의 장소. 울돌목이네요. 디귿도 옳은 설명. 리을 라는 의주라고 되어 있네. 의주. 장보고의 건의로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청해진이 설치된 것은 완도네요. 완도가 어디죠? 제주도 북동쪽. 제주도하고 여수 사이. 하여튼 남해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의주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따라서 옳은 것만을 찾아보면 기역과 디귿 되겠네요. 기역, 디귿 어디 있죠? 2번이 정답이네요. 2번 정답. 자, 여러분, 이 2번 문제에서는 특이하게도 조선 초 역사적 사건의 장소들을 지도에서 묻고 있네요. 이왕 지도 나온 김에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지역 몇 군데 지도에서 그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는 앞에 2번 문제에 나온 지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1번 지역이 어디냐? 고려 성종 때 거란 1차 침입 시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확보한 강동 육주 지역이 바로 1번 지역이네요. 2번 지역은 예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몰아내고 확보한 동북구성. 3번 지역은 고려 말 공민왕이 무력으로 수복한 쌍성총관부 지역. 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4번 지역이 세종 때 여진족을 몰아내고 새롭게 개척한 4군 육진 중에서 4군 지역. 그 옆에 있는 5번 지역이 바로 4군 육진 중에서 김종서 장군이 개척한 육진 지역. 7번이 임진왜란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이뤄낸 진도 울돌목 지역.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018년도 기출이네요. 밑줄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명, 징비록, 저자, 유성룡. 주요 내용은 국가의 중요 직책에 있었던 저자가 임진년부터 7년에 걸친 일본과의 전쟁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 아하, 끝났네요. 이 7년간, 임진년부터 지금 7년간의 전쟁, 임진왜란, 이 임진왜란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유성룡의 책 징비록.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전쟁은 바로 임진왜란. 따라서 이 문제는 임진왜란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6.25 얘기고. 2번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척화비는 여러분 1871년 신미양요 직후에 전국에 세운다. 3번 한산도 해전에서 수군이 적을 대파하였다. 아이고, 3번이 임진왜란에 대한 옳은 설명 되겠네요. 3번 정답. 4번 친명배금 정책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이거는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관한 내용이네요. 5번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적을 물리쳤다. 방금 전에 우리 했었네요. 그렇죠. 고려 성종 때 거란의 제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거란족을 물리치고 강동 육주를 확보한다.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임진왜란 관련된 건 3번. 자, 이 문제는 유성룡의 징비록을 가지고 임진왜란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임진왜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임진년 4월에 발발했는데 개전 초기 부산포 전투, 동래성 전투에서 패한 후 신립장군이 이끈 조선의 주력 부대가 충주 탕금대에서 대패하면서 개전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고 임금인 선조는 의주까지 몽진한다. 이때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한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연전연승하다가 1592년 7월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의 수군을 대파하면서 남해안의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한다. 이로 인해 왜군의 수륙 병진작전이 실패하게 된다. 또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이 승리하여 곡창지대인 전라도 방어에 성공하고 이후 명나라 군대가 파병되면서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곧이어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둔다. 이후 약 3년간 휴전회담으로 전쟁이 소강 상태에 머물다 1597년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데 이것이 정유재란. 이때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하면서 조선의 수군은 괴멸당한다. 하지만 겨우 살아남은 12척의 배를 이끌고 이순신 장군이 기적적으로 대승을 거두는데 이것이 바로 명량대첩. 하지만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무찌르다 전사한다. 그리고 이런 임진왜란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유성룡의 징비록. 이 정도 간략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2019년도 기출문제네요. 밑줄 친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어디 비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성균관 소재라고 되어 있네요. 두루 친하여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한편으로 치우쳐 두루 친하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생각이다. 이것은 1742년에 세워진 탕평비의 내용입니다. 이 비석을 세운 국왕은 탕평쟁에 동의하는 인물들을 각 붕당에서 등용해 전국을 운영하였고 속대전을 편찬하여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이고, 탕평비를 세우고 탕평정책을 편 국왕은 영조네요. 영조. 여러분, 탕평책은 영조도 폈고 정조도 폈지만 탕평비를 세운 건 영조 한 명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 국왕은 바로 영조. 따라서 이 문제는 영조의 정책으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1번 정답. 영조의 대표적인 개혁책 균역법. 1번 정답. 2번 정동행성을 폐지하였다. 이건 고려 공민왕의 업적이고요. 3번 사심관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건 고려 태조 왕건의 업적이고 4번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하였다. 통리기무하문은 개화기 때, 고종 때죠. 그러니까 개화정책을 총괄하던 관부. 5번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건 백제 무령왕. 자,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렇죠. 이 문제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개혁군주 영조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영조의 업적 정리합니다. 영조는 극심한 당쟁을 극복하기 위해 탕평책을 실시한다. 그 중에서도 각 당파의 온건파만을 등용하는 완론 탕평을 실시한다. 또한 성균관 앞에 탕평비도 세운다.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 군역도 개편하여 1년에 군포 2필 내던 것을 1년에 군포 1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세금을 반으로 줄여주자 백성들은 기뻤겠지만 국가재정은 당연히 부족해진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들에게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한다. 또 왕실재정이었던 어염세, 선박세를 국가재정으로 돌린다. 또한 제도 정비를 위해 법령도 개정하여 속대전을 편찬한다. 그리고 신문고도 부활하고 청계천도 준설한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출이네요. 다음 가상대화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양민의 군포 부담이 많다고 들었소. 이제부터 군포를 한 필씩 납부하는 가를 시행하여 양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시오. 줄어든 군포 수입을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고 어염세와 선박세 등을 국가재정으로 돌려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 뭐죠? 방금 전에 했던 거네요. 영조의 대표적인 개혁책 균역법 어딨나요? 볼까요? 1번 진대법, 2번 과전법, 3번 영정법, 4번 균역법. 4번 정답이네요. 4번 정답.
여러분 1번 진대법은 뭐죠? 그렇죠. 고구려 고국천왕 때 충대 추납의 빈민구율제도. 2번에 과전법은 조선이 건국하기 직전인 1391년에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혁적으로 추진된 토지제도 과전법. 3번 영정법은 조선 인조 때 토지세를 최저세율로 영원히 정한 것. 영정법. 4번 균역법. 이번 문제 정답이었고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영조의 개혁책. 자, 5번에 직전법. 이거는 뭐죠? 그렇죠. 과전법을 좀 바꾼 건데 어느 왕 때? 조선 세조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전직관리, 현직관리에게 모두 과전을 지급했는데 세조는 그렇죠. 직전법을 만들면서 현직 관료한테만 과전을 지급해 준다. 현직 관료한테만 수주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한다. 5번은 조선 세조에 관한 내용이었고, 자, 이 문제 정답은 4번 균역법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영조의 업적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정리되신 분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아직 정리 안 된 분은 4번 문제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습.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